안녕하세요, 우주 덕후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경이로운 지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과학을 사랑하는 100만 유튜버 닉네임 김입니다. 와우.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말이죠. 얼핏 보면 그냥 뉴스 기사 한 줄 같지만 그 속에는 우주의 신비만큼이나 깊고 복잡한, 그리고 어쩌면 우리 인류의 미래가 걸린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미국 국무부의 러시아 여행 금지 권고 소식입니다. 경찰차 비상등. 에이, 뭐야 과학 채널에서 왜 정치 이야기를 해? 라고 생각하셨나요? 땡.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단순한 국제 정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 소식에서 우리 인류의 본성,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외계 문명을 만났을 때 겪게 될지도 모르는 우주적 외교의 단서까지 찾아냈답니다. 에구 무서워 놀랍지 않나요? 저를 따라오시면 이 여행주의보가 어떻게 우리 뇌 속의 은하계 전쟁으로 연결되고 나아가 저 광활한 우주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아주 쉽고 재밌게 알려드릴게요. 생각해보세요. 한 국가가 다른 국가로의 여행을 막는다는 것, 이건 단순히 길을 막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연결을 차단하는 겁니다. 이 연결의 차단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는 어떤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현상 뒤에 숨겨진 심오한 진실을 파헤쳐보는 거예요. 우리는 왜 특정 집단을 타자로 규정하고 그들을 경계하거나 심지어 배척하게 되는 걸까요? 이건 마치 우주의 외딴 행성에서 온 존재들을 대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외계인. 지금부터 우리는 뇌과학, 진화심리학, 그리고 우주론을 넘나들며 이 작은 여행주의보가 던지는 거대한 질문들에 답해보려고 합니다. 마치 칼 세이건 박사님이 코스모스를 통해 우주의 경이로움을 우리에게 선물했듯이 저도 오늘 이 지구촌 소동을 통해 우리 인류의 본성과 우주적 운명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여러분께 선물하고 싶어요.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미스터리한 과학 탐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로켓. 여러분,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뇌 속으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여행 권고. 테러 가능성, 불확실한 현지 법 집행, 영사 지원 제한 같은 이유들이 제시되었죠. 얼핏 들으면 그냥 정치적, 사회적 현상 같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우리 인류가 수억 년 동안 진화시켜온 생존 알고리즘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생각해보세요. 인류의 조상들은 언제나 쥐형과 싸워야 했습니다. 맹수로부터, 적대적인 부족으로부터, 심지어 예측할 수 없는 자연으로부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바로 쥐협을 감지하고 회피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뇌의 가장 원시적인 부분, 변연계에 위치한 편도체가 이 역할을 담당하죠.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면 즉시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켜요.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이 긴장하고 튀거나 싸우거나를 외치는 거죠. 달리기 방구. 미국 국무부의 여행 권고는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 이 편도체 반응이 작동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러시아라는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 테러, 법 집행을 감지하고 자국민의 도피, 즉시 출국하라를 권고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질문이 생겨요. 이 위협은 과연 객관적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사회적 학습과 집단적 경험에 의해 형성된 긴식일까요? 여기서 더 나아가 사회적 뇌의 개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건 우리 뇌의 자연스러운 경향입니다. 내 집단, 긴 그룹에게는 신뢰와 협력을, 외 집단, 아웃그룹에게는 경계와 때로는 적대감을 느끼도록 진화했어요. 이는 우리 조상들이 소규모 집단으로 살아남기 위해 필수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악수.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어떨까요? 글로벌 시대에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기준은 모호해지고 한때 적이었던 대상이 협력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여행 금지 권고는 바로 이런 진화적 본능과 현대 사회의 복잡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찰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인 거죠.
우리의 뇌는 여전히 수십만 년 전의 사바나 초원을 달리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핵무기와 인공지능이 존재하는 21세기에 살고 있다는 것. 이 간극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여행주의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뇌 속에서도 지금 어떤 우주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우리 시야를 지구를 넘어 저 광활한 우주로 확장해 봅시다. 은하수 칼 세이건 박사님의 명작 코스모스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창백한 푸른 점 이야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보이저 1호가 지구에서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찍은 사진 속 지구는 그저 먼지 한 점 같은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했죠. 그 작은 점 위에서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소동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미국 국무부의 여행 금지 권고, 그리고 그로 인한 복잡한 국제 정세. 이 모든 것이 저 우주에서 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생각.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참 희한하게 느껴집니다. 지구는 국경선이라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저 하나의 생명체처럼 둥글게 빛나고 있을 뿐인데 우리는 그 위에 보이지 않는 선을 긋고 이쪽은 우리 땅, 저쪽은 위험해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마치 우주선을 타고 외계 행성에 불시착한 두 외계인 종족이 서로의 영역을 주장하며 싸우는 모습과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외계인. 이런 갈등은 우리 인류가 만약 외계 문명과 접촉했을 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외계 문명이라는 미지의 타자에 대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까요? 지금 지구 내부에서 여행 금지를 권고하는 것처럼 미확인 외계 행성 방문 금지 권고가 내려질 수도 있을 겁니다. 기쁨의 눈물. 사실 SETI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프로젝트는 우주로 우리의 존재를 알리는 동시에 혹시 모를 위험에 대한 우려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서로를 경계하고 갈등을 겪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어쩌면 우주에 우리는 아직 미숙한 문명이야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를 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갈등을 극복하고 협력하는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우주 문명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아닐까요? 이 작은 푸른 구슬 위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드라마는 우주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짧고 찰나의 순간이지만 그 속에는 인류가 어떻게 진화하고 어떻게 더 큰 우주적 존재로 거듭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소동이 단지 행성 위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우주적 시험대 위에서 벌어지는 인류의 성장통이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반짝반짝. 여러분, 이제 시간을 확 뛰어넘어 미래로 가봅시다. 로켓 상상해보세요. 인류는 드디어 화성에 기지를 건설하고 달에는 거대한 우주 도시가 생겨났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유럽 등 여러 국가들이 각자의 기술과 자본을 투자해 독립적인 우주 식민지를 건설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화성 미 국무부에서 러시아 식민지 방문 금지 권고를 발표한다면? 깜짝이야, 화성 러시아 식민지에서 테러 가능성이 있으니 화성 미국인들은 즉시 지구로 귀환하라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기가 막히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겠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여행 금지 권고가 던지는 미래 우주 외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구에서는 국경선이 명확하고 각 국가의 주권이 인정되지만 우주에서는 어떨까요? 화성의 흙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우주 공간을 지나다니는 탐사선은 어떤 법의 적용을 받을까요? 아직 명확한 국제법이나 규약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구에서의 갈등이 그대로 우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겪고 있는 이런 여행 금지 같은 상황들은 사실 미래의 행성 간 외교를 위한 예행 연습과도 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협력하고 갈등을 해결하며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느냐가 미래에 우리가 다른 행성에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느냐를 결정할 겁니다. 만약 화성에 미국인 마을과 러시아인 마을이 생겨나고 서로 여행 금지 권고를 내린다면 이는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이겠어요? 아이고 머리야. 우주는 자원이 무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한적이고 획득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사고방식은 생존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우주 탐사와 개발은 모든 인류의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우주정거장 ISS은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협력으로 운영되고 있죠. 이처럼 우주에서는 갈등보다는 협력이 생존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악수. 결국 지구에서의 여행 금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과연 인류는 우주로 나아가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지구에서의 교훈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부주 시민으로 거듭날 것인가? 저는 여러분이 후자를 선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진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눈앞의 별이 빙글빙글. 자, 여러분, 오늘은 미국 국무부의 러시아 여행 금지 권고라는 뉴스를 통해 우리 인류의 뇌속 심오한 진화의 비밀부터 저 광활한 우주에서의 미래 외교까지 정말 스펙터클한 과학적 탐험을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처음에 보셨던 그 뉴스 기사가 이제는 단순한 국제 정치 뉴스가 아니라 인류의 본성과 운명을 통찰하는 거대한 과학적 질문으로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뇌 속의 편도체와 사회적 뇌가 만들어내는 우리와 그들의 경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이성적인 사고와 공감을 통해 그 경계를 허물고 협력과 지혜를 이끌어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지구를 넘어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협력의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칼 세이건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주에 우리밖에 없다면 엄청난 공간의 낭비일 것이다. 저는 여기에 한마디 더 보태고 싶어요. 지구에 인류밖에 없다면 엄청난 지성의 낭비일 것이다. 우리가 가진 놀라운 지성을 서로를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여행 금지와 같은 지구촌의 갈등은 우리에게 현재의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작은 푸른 행성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훗날 우리가 저 무한한 우주 공간에서 어떤 문명으로 기억될지를 결정할 겁니다. 별똥별. 그러니 우리 모두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우주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질문하는 과학적 호기심이 바로 우리 인류를 더 큰 존재로 성장시킬 원동력이 될 거예요. 마치 별들이 모여 은하계를 이루듯 우리 개개인의 작은 노력이 모여 더 밝은 미래, 더 평화로운 우주 문명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반짝반짝.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우주적 사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는 더 기상천외하고 놀라운 과학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우주의 경이로움을 잊지 마세요. 안녕. 손을 흔들어요.